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유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구독자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찰스 헤넬의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은 성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외적인 조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성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바라고 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걸 이루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공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라는 책은요, 약 100년 전에 저자인 찰스 헤넬에 의해 쓰여진 책인데요. 그때 당시 몇몇 기업가들에게 서신 강의 형태로 전달되었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었던 사람들은 그 효과를 체험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이 책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어찌된 일인지 책이 그 이후로 사라져서 저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 50년이 지나도록 세상에 감추어져 있었던, 베일 속에 가려져 있었던 비밀스러운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제가 읽어보니까 성공뿐만 아니라 영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서 더 그 가치가 뛰어난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기업가들 중에도 이 책을 연구하고 또 실천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소문인지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빌 게이츠는 이 책을 읽고 대학을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꿈꾸는 그 성공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다 각각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꿈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성공의 연금술을 가르쳐줄 책. 성공의 법칙과 원리, 그리고 그 테크닉도 함께 들어있는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스터키 시스템이 무엇인가? 부가 부를 부른다는 말은 모든 면에서 진실입니다. 가난이 가난을 부른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창조적입니다. 삶의 모든 경험과 상황과 환경은 습관적 혹은 지배적인 마음가짐의 결과입니다. 마음가짐은 반드시 생각에 의존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힘과 성취와 소유의 비결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참인 이유는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만 행할 수 있고 그 존재의 역량만큼만 행할 수 있으며 게다가 존재란 생각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소유하지 않은 힘을 쓸 수는 없는 법입니다. 힘을 소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힘을 의식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힘이 내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부에는 하나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생각과 느낌과 힘의 세계, 빛과 생명과 아름다움의 세계가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강대합니다. 내부 세계는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세계를 발견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책, 다시 말해서 모든 열매의 씨앗을 얻게 됩니다. 외부 세계는 내부 세계의 그림자입니다. 외부에 나타나는 현상은 이미 내부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무한한 공급원, 무한한 힘, 무한한 지혜를 내부 세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드러나고 개발되며 표현되기를 기다리는 공급원과 힘과 지혜를 말이죠.
내부 세계에서 이러한 잠재력들을 인식한다면 그것들은 외부 세계에서 형상화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내부 세계가 조화로우면 외부 세계에서 조화로운 여건과 우호적인 환경과 모든 최상의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부 세계의 조화는 건강의 초석이요. 모든 위대함과 힘과 업적과 성취, 그리고 성공의 필수 요소입니다. 내부 세계가 조화롭다는 말은 자신의 생각을 제어하는 능력과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거기에서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부 세계가 조화로우면 낙천적이고 풍요로워지며 내부가 풍요로우면 외부도 풍요로워집니다. 외부 세계는 내부의 의식 상태와 환경을 반영합니다. 내부 세계에서 지혜를 얻으면 그 세계에 감추어진 놀라운 잠재력을 알아보는 힘이 생기고 이러한 잠재력을 외부 세계에 실현시킬 능력도 가지게 됩니다. 내부 세계의 지혜를 의식하게 되면 마음속에서 그 지혜를 소유하게 되고 마음속에서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 완벽하고 조화로운 성장에 필요한 요소들을 실현시킬 힘과 지혜를 실제로 소유하게 됩니다. 내부 세계는 실질적인 장으로서 강한 사람이 용기, 희망, 열의, 자신감, 믿음, 신뢰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자질들을 통해 성견지명을 개발하며 이걸 현실로 바꿀 실질적인 기술을 터득하는 곳입니다. 삶은 외부에서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드러나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미 내부 세계에서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모든 소유는 의식에 좌우됩니다. 언제나 이득은 모으려는 의식의 결과이고 손실은 흩뿌리려는 의식의 결과입니다. 마음의 능률은 조화로움의 정도에 따라 갑니다. 불화는 혼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힘을 얻으려는 자는 반드시 섭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외부 의식에 의해서 외부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뇌는 외부 의식의 기관이고 우리는 중추 신경계를 통해 몸의 모든 부분과 의식적으로 소통하게 됩니다. 중추 신경계는 빛과 열과 냄새와 소리와 맛, 즉 오감에 반응합니다. 외부 의식으로 바른 생각을 할 때, 외부 의식으로 진리를 이해할 때, 중추 신경계를 통해 몸에 전달된 생각이 건설적일 때, 5가지 감각은 유쾌하고 조화롭게 됩니다. 그 결과 힘과 생기와 모든 건설적인 힘이 몸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같은 외부 의식을 통해서 온갖 고뇌와 질병과 결핍과 한계, 모든 불화와 부조화도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외부 의식으로 그릇된 생각을 하면 엄청난 파괴의 힘에 연결되는 셈입니다. 우리가 내부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는 잠재의식입니다. 태양신경총은 잠재의식의 기관입니다. 교감신경계는 주관적인 감각, 이를테면 기쁨, 두려움, 사랑, 감정, 호흡, 상상, 그리고 여타 모든 잠재의식적 현상을 다스립니다. 우리는 잠재의식을 통해서 우주의 마음과 연결되고 우주의 무한한 창조력과 가까워집니다. 이 2가지, 외부 의식과 잠재의식을 조화롭게 하고 각각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삶의 커다란 비밀입니다. 이것을 알면 외부 의식과 내부 의식을 조화롭게 할 수 있고 그리하여 무한함과 유한함을 조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우리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변덕스럽고 불확실한 외부의 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우주에 퍼진 유일한 원리가 모든 공간을 가득 메우고 본질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이 원리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합니다. 우주에는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의식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생각을 일으키면 그 생각은 그것이 일으킨 생각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이 의식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따라서 모든 사람의 내부에도 존재합니다. 각 사람은 그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의식이 외부로 표현된 것입니다. 우주에는 생각할 수 있는 의식이 오직 하나만 존재하므로 우리의 의식은 우주의 의식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마음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 결론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뇌세포에 모이는 의식은 다른 사람의 뇌세포에 모이는 의식과 동일합니다. 각 사람은 우주의 마음이 개별화된 존재입니다. 우주의 마음은 정지된 상태 또는 잠재적인 상태의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우주의 마음은 오직 개별화된 마음, 각각의 사람을 통해서 외부 세계에 작용할 수 있고, 개별화된 마음은 오직 우주의 마음을 통해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고 능력이란 우주의 마음에 작용하여 그것을 외부 세상에서 나타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인간의 의식이란 결국 사고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워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 자체는 미세한 형태의 정적인 에너지로 추정되고 여기에서 마음의 동적인 상태인 생각이라는 활동이 생겨난다. 마음은 정지된 에너지요. 생각은 움직이는 에너지다. 둘은 동일한 존재의 다른 양상이다. 그러므로 생각은 정지된 마음을 동적인 마음으로 전환함으로써 형성되는 진동하는 힘입니다. 모든 특성들이 우주의 마음에 담겨 있고 우주의 마음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기 때문에 이 특성들은 모든 개인의 내부에 잠재적인 형태로 항상 존재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면 그 생각은 그에 부합하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각은 원인이요. 모든 외부 조건은 결과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원하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 자명한 것은 이 법칙을 철저히 이해해서 생각의 과정을 다스리는 힘을 기를 수만 있다면 어떠한 조건에든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만물의 근본 바탕인 전능한 법칙과 의식적으로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의 마음은 존재하는 모든 원자의 생명입니다. 모든 원자는 더 많은 생명이 발현되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내부 세계를 찾는 사람은 소수이죠. 그러나 외부 세계를 만든 것은 바로 내부 세계입니다. 내부 세계에는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외부 세계에서 얻는 모든 것은 당신이 이미 내부 세계에서 창조한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당신은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의 관계를 이해할 때 어떤 힘을 가지게 될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부 세계는 원인이고 외부 세계는 결과입니다. 결과를 바꾸려면 원인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은 곧바로 이것이 매우 급진적이며 남다른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결과에 노력을 기울여서 결과를 바꾸려고 하죠. 그렇게 해봐야 그저 한 가지 고뇌가 다른 형태의 고뇌로 바뀐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성장은 내부에서 나옵니다. 식물과 동물, 그리고 인간은 모두 이 위대한 법칙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외부 세계에서 힘을 구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 잘못입니다. 내부 세계는 무한한 공급의 셈이고 외부 세계는 강으로 흘러나가는 배출구입니다. 받아들이는 능력은 이 우주의 셈을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각 사람은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무한한 에너지가 배출되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원료라는 광활한 창조성의 바다에서 살아갑니다. 마음의 원료는 영원히 살아서 움직입니다. 가장 민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요구에 따라 외부 형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생각은 이 원료가 외부로 표현되기 위한 틀 혹은 꼴을 만듭니다. 어떠한 법칙이든지 실제로 적용되기 전에는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고 이 법칙을 실질적으로 이해하면 가난이 부로, 무지가 지혜로, 불화가 조화로, 압제가 자유로 바뀔 것입니다. 물질적 그리고 사회적 관점에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적용해 봅시다. 방해받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있는 방을 정하세요. 곧바로 편안하게 앉되 축 처지지는 마세요. 생각은 흐르는 대로 두되 15분에서 30분 정도 전혀 움직이지 말고 앉아 있으세요. 3, 4일 혹은 일주일 정도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육체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쉽겠지만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몸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번에는 다음 단계를 위한 지침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이것을 완전히 터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창조적인 마음. 정신작용의 90%는 잠재의식의 활동이며 따라서 잠재의식의 힘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잠재의식을 지휘하는 법을 안다면 잠재의식을 통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늘 활동합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잠재의식의 활동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할 것인가, 의식적으로 주도할 것인가입니다. 도달할 목적지와 피해야 할 위험이 어떤 것들인지 그에 대한 안목을 가질 것인가요? 아니면 그저 표류하기만 할 것인가요? 잠재의식은 육체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어 있으며 언제라도 외부의 마음 또는 주도적인 마음에서 나온 권위에 순종하거나 그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았습니다. 육체에 스며 있는 마음은 대개 유전의 결과이고 유전은 지나간 모든 세대의 모든 환경이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반응하는 생명 에너지에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이 나타날 때 우리의 권위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부여된 바람직한 특성은 모두 의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은 나타나지 않도록 억제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체에 스며 있는 마음은 유전적인 성향의 결과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상과 생각과 선입견, 그리고
유사한 생각들을 준 가정과 직업과 사회적인 환경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중 많은 부분이 다른 이들에게서 얻게 된 의견과 제안과 이야기들의 결과입니다. 또한 이 중 많은 부분이 자신이 생각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깊이 생각하거나 조사하지 않은 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생각이 그럴듯하게 보이면 의식에서 이것을 받아들여 잠재의식에 전달하고 다시 교감신경계가 이를 받아 전달하여 몸을 구성하는 세포로 바꿉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단히 자신을 창조하고 또 재창조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과거에 한 생각의 결과이고 앞으로는 지금 생각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나 우리가 바라는 것이나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 다시 말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생각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창조한 것을 가져다 줍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창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다면 얼마나 세심하게 계획을 세울까요? 세부 사항들을 꼼꼼히 연구하고 재료를 조사하며 최상의 것들만을 고르지 않을까요? 그러나 무한히 중요한 우리 마음의 집을 지을 때 우리는 물질적인 집을 지을 때에 비해서 얼마나 부주의한가요?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이 마음의 집이라는 건축물을 만들 때 쓰이는 재료의 특성에 좌우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 재료의 특성이란 무엇일까요? 살펴보았다시피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잠재의식에 쌓아서 저장해 두었던 인상들의 결과입니다. 그것들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었다면, 실망하고 부정하고 의심하는 생각이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짜나가는 직물의 재료도 그와 똑같이 부정적인 재료일 것입니다. 그것은 쓸모는커녕 곰팡이가 피고 썩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수고와 근심과 걱정만을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감추려고 적어도 괜찮게 보이려고 늘 바쁠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용감한 생각만 저장했다면, 우리가 낙관적이고 긍정적이었으며 부정적인 것은 모두 곧바로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렸다면, 또 그와 관련된 것은 모두 거부했다면, 그것과 어울리거나 어떤 식으로든 하나가 되기를 거부했다면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마음의 재료는 지금 최상의 것이 되었을 테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짜낼 수 있으며 어떤 색깔이든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직물이 튼튼하고 재료가 견고하며 색이 바래는 일도 없을 것임을 알았을 것이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숨길 것도 가릴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인 사실입니다. 이 사고 과정에는 어떤 이론이나 추측도 없습니다. 비밀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사실 이건 아주 단순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날마다 청소를 해서 이 마음의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면 됩니다. 마음과 도덕과 신체의 정결함은 어느 분야에서든 발전하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마음의 대청소를 끝내고 난 뒤에 남은 재료는 우리가 실현하려는 이상이나 심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적합한 재료가 됩니다. 여기 부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주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훌륭한 부동산입니다. 넓은 대지에는 풍성한 작물과 충분한 물, 그리고 잘 자란 목재가 끝이 없을 만큼 늘어서 있습니다. 희귀한 그림,
잘 갖추어진 서재, 값비싼 벽걸이, 그 밖에 온갖 편의시설과 호화 설비를 갖추고 있는 밝고 널찍한 저택도 있습니다. 주인은 그저 자신이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소유한 뒤에 쓰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은 반드시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썩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쓰는 조건으로 갖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무시하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음과 영혼의 영역, 그 실질적인 힘의 영역에는 그러한 땅이 당신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상속인입니다. 당신은 상속권을 주장하고 그 풍요로운 유산을 소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다스리는 힘은 거기에서 열리는 열매 중에 하나이고, 건강과 조화와 번영은 대차대조표의 자산으로 기입된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평온함과 평화를 선사합니다. 당신은 그저 그 방대한 자원을 연구하고 수확하는 수고만 하면 됩니다. 어떤 희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몸에는 자기 존중의 옷을 입혀주고 손에는 제왕의 호를 쥐어줍니다. 이 부동산을 소유하려면 3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선 진실로 그것을 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유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소유해야 합니다. 당신도 이것이 힘든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겠죠. 당신은 유전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다윈, 헉슬리, 헤겔, 그리고 다른 과학자들은 유전이 점진적인 창조를 수반하는 법칙이라는 증거를 산더미처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직립보행과 움직일 힘과 소화할 장기와 혈액순환과 신경의 힘과 근육의 힘, 뼈의 구조, 그리고 다른 신체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점진적인 유전입니다. 마음의 힘과 연관된 유전에 관해서는 더 놀라운 사실들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인간 유전이라는 것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유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래에 감추어진 채로 그들이 온갖 연구조사를 벌이기 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과학자들이 절망해서 두 손을 들고 자신들이 보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 이 성스러운 유전은 온전히 발견됩니다. 그것은 창조를 명하는 자애로운 힘입니다. 그것은 신으로부터 진동하면서 직접 모든 창조물로 내려옵니다. 그건 생명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과학자들이 하지도 못했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모든 힘들 사이에서도 닿을 수 없는 지구의 힘으로 부각됩니다. 인간의 어떤 유전도 그것에 미칠 수는 없습니다. 이 무한한 생명은 당신을 통해서 흐릅니다. 우리 의식을 구성하는 기능들이 바로 그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을 열어두는 것이 힘의 비결입니다. 노력해볼 가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모든 생명과 힘이 내부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과 환경과 사건들은 필요와 기회를 암시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필요에 응할 통찰력과 힘과 능력은 내부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가짜를 피하세요. 무한한 근원에서 직접 흘러나오는 힘 위에 의식의 굳은 토대를 만드세요. 무한한 근원은 그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한 우주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유산을 갖게 된 사람은 예전과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꿈꾸지 못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결코 다시는 소심해지거나 약해지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능한 힘에
확고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부에서 무엇인가가 일깨워졌습니다. 갑자기 지금까지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거대한 잠재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힘은 내부에서 나오지만 먼저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용하겠다는 조건 하에 이 유산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는 전능한 힘이 다른 모습을 띠고 나타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합니다. 주지 않으면 통로가 막혀버리고 따라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건 분야와 지위와 존재의 수준을 막론하고 항상 진실입니다.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강해지기를 바라는 운동선수라면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 많이 사용할수록 더 많이 받는 법입니다. 자산가가 돈을 벌고 싶다면 반드시 자신의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해야만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인이 물건을 계속 팔아내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들여올 물건도 없어지고 맙니다.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업은 곧 고객을 잃어버립니다. 결과를 내지 못하는 변호사는 곧 의뢰인을 잃어버립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힘을 적절하게 사용해야만 생깁니다. 이것이 삶의 모든 분야, 모든 측면에서 진실이라면 인간에게 알려진 모든 힘의 근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진실입니다. 영혼을 빼내면 무엇이 남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렇듯 영혼이 전부라면 이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만 신체적이든 심적이든 영적이든 모든 힘을 사용할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소유는 부의 의식 혹은 모으려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해줄 마법의 지팡이이며 당신이 실행해야 할 계획을 세워줄 것입니다. 당신은 성취와 성공에 따른 만족만이 아니라 실행 과정에서의 기쁨도 느낄 것입니다. 이제 방으로 가서 같은 의자에 앉은 뒤 전과 똑같은 자세를 취하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장소를 떠올려 보세요. 그곳을 마음속으로 완벽하게 그리세요. 건물과 땅과 나무와 층과 지인, 기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그려보세요. 처음에는 정작 집중하려는 대상은 떠오르지 않고 온갖 잡생각만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끈기로 이기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끈기란 하루도 빠짐없이 이런 연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라는 말인데요. 이런 생각을 언젠가부터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의식적으로 내가 내 생각을 이끌지를 못하면 무의식적으로 삶에 이끌려가게 된다는 그런 것을요.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이 결국 내 삶을 만들어 나간다는 걸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책에서 소개해주는 마스터키 시스템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생각을 제어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결국 이 생각에는 창조의 힘이 있다는 것. 그래서 자신이 습관적으로 어떤 생각을 한다면 이건 그 생각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힘을 부여하는 셈이라는 것이 결국 요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경험과 상황은 우리도 모르게 하는 이런 습관적인 혹은 지배적인 생각
우리의 마음가짐의 결과라는 것이죠. 사실 모든 생각을 제어하고 다스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또 배운 만큼 이 마스터키 시스템, 끌어당김의 법칙을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 실천해 나간다면 조금씩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다음 라디오로 여러분께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라디오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모두 편안한 밤, 달콤한 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잘 자요. 안녕.